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5월 3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5월 4일입니다. 오늘 명식 을사년 신사월 기해일이 되겠고 일진 기해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 또는 사주 명식을 우리가 분석해서 사람의 길흉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길한 것은 우리가 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흉한 것은 우리가 피해가기 위해서 사주 명리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핵심을 잡고 큰 줄기를 잡고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안목과 우리가 스킬을 안다라고 하면 사주를 조금 더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게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8글자 사주팔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이다라고 하는 것, 월지라고 하는 것은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요.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이 태어난 사회적 배경 같은 것이다, 또는 집안 환경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태어났는데 농부일 수도 있고요.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회사원일 수도 있고,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뭐 대통령일 수도 있죠.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죠? 뭐 미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산간 지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촌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배경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고 해서 나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라고 하는 것은 지피지기 명리학적으로 제가 응용해서 말한다고 하면, 지피지기에서 나를 아는 것은 주인공, 나를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안다라고 해서 내가 태어난 원령, 즉 내가 태어난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느냐를 알고 아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일간과 원령의 특징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일간 기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기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갑을, 병장,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6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오행,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기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어저께 토를 설명했었죠. 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흙이죠. 흙, 땅이라고도 하지만 또 흙이라고, 흙토자를 써서 흙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목화 금수는, 목은 따뜻한 온기, 그 다음에 화는 뜨거운 열기, 그 다음에 수는 차가운 냉기, 금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서늘한 기운, 이렇게 말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에 배속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생한다. 이거는 이런 것들은 뭐가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놓으시, 이것 제가 거기 명리 고전에서 이제 원래는 다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분석해서 써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중앙에 거하는 토는 무토기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후에 기생하는 토는 진술, 충미토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하나에 딱 박힌 것이 아니라,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술은 가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배속되어 있는 토, 미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배속되어 있는 토이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계절이 아니라 네 계절에 모두 관장한다라고 해서 사계월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진월은 모춘이라고 하고요. 술월은 모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축은 모동이라고 하고, 비는 어떻다, 모하라고도 하죠. 이 모자가 어떤 모자예요? 저물 모자, 저물자. 그 계절이 저물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늦자를 붙였죠. 늦자, 저물 모자인 것이고, 늦자를 붙여서 모춘 같은 경우는 늦 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추는 늦 가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동은 늦 겨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봄, 여름, 모하 같은 경우는 늦 여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모자를 붙일 수도 있고, 개자를 붙여서 개동, 개하 이렇게 또 하고요. 개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개축이 아니라 개춘이 되겠죠. 개춘은 늦끝 개자니까 봄의 끝이라고 하는 뜻이다. 해서 항상 이 진술 충미는 그 계절의 끝을 말하면서 환절기가 되고, 이쪽 계절과 저쪽 계절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완충
작용을 하는 그러한 계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느 계절이 아니라 그 모든 계절을 다 관장하는, 쉽게 말하면 오지랖 넓은 오행이 또 토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오누독시라고, 사람이 좋습니다. 이쪽 사람도 다 이렇게 좋게 봐주고 저쪽 사람도 다 좋게 봐주고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중개업 같은 거를 또 잘 하는 것이 또 무토일간 기토인간이죠. 결혼 중매, 직업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중개 중매, 예를 들어서 비서실 같은 게, 대통령 비서실 같은 그런 쪽에서도 일하는 사람, 대기업 비서실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이쪽과 저쪽을 연계시켜주는 그런 역할 같은 직업을 하면 잘하는 것이 바로 토일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 색깔은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색깔 노랑이 되겠고, 목은 파란색, 그 다음에 화는 빨간색, 금은 하얀색, 수는 검정색, 토는 노란색. 그래서 중앙에 있는 나라를 보면 대체적으로, 원래 이게 명리학이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뜻하고, 산으로 와서는 곤륜산이라고 해서 저기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 중앙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어떤 색깔 좋아하죠?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화생토하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 자기네들은 중앙토 노란색이기 때문에 빨강이 노랑을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서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을 좋아한다. 물론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 중국 사람들 빨간색 어마무시하게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오산 중에서는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뜻한다. 이것도 어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왜 믿음이냐? 토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항상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이 토입니다.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땅이 꺼진다거나, 또는 없었던 땅이 생기거나, 없었던 땅이 생기면 좋겠지만은, 포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락. 예를 들면 바닷가라든가 강가 같은 데 땅이 있다가 어느 순간 그냥 물에 휩쓸려서 땅이 쑥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포락지에다가 내가 논이라든가 밭이 이렇게 있었는데 포락지에 땅이 쑥 꺼져 버려서 물 때문에, 그러면 뭐야, 내 논밭이 없어지는 거죠. 그 순간 또 물 때문에 또 땅이 생기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항상 그 자리에 늘 오래된 된장처럼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토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이지만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음토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인 토라 하더라도 음양의 차이가 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양은 좀 크고 넓고 좀 방대하고 좀 그러한 좀 동적이고 움직임이 크다라고 봤을 때, 음은 좀 정적이면서 작고 아담한 그런 개념으로 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양토는 어저께 고항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큰 산맥 같은 거, 산과 산맥은 다르죠. 큰 구름 같은 것, 또는 평야라든가 평야보다 더 멋진 개념이죠. 광야에서라고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광야.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서 아주 무토는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의 토라고 해서 고항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죠. 전원토라고 합니다. 전원토라고도 하고요.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텃밭과 같다라고 해서 담장토라고 하고, 분토라고도 하죠. 분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화분 속에 흙을 담으면 얼마를 담겠습니까? 그죠?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라고 이렇게 보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어저께부터 이렇게 제가 설명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무토는 건토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는 어떤 토예요? 마른 땅이죠. 말을 조자로 써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됩니다. 습토라고 하죠. 그래서 습토인 기토는 습니라고도 하고요. 니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사라고 하는 것은 진흙 니자에다가 모래사자, 진흙 있죠. 물기가 있어서 자작자작한 뻘 같은 개념, 갯벌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습니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배울 때 토생금 한다라고 하죠. 토생금. 토가 금을 생할 때 건토는 생금 불능이고요.
습토라야 생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간이 경금, 신금, 이거나 경금이나 신금일간이거나 또는 경금, 신금이 용신인데 약해. 그때 토로서 금을 생할 때는 무토로서는 생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토 또는 지지로 습토는 진토와 축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고 무토 또는 지지로 미토 그 다음에 술토는 생금이 불능하다. 이거는 건토는 금을 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럼 무토는 뭐다 용도가 없으니까 아니죠. 무토는 술을 갖다가 제할 때 특히나 임수를 제방하는 공력은 기토는 거의 능력이 없다라고 보고요. 임수 큰 물을 갖다가 막는 데는 우리 무토가 있어야지만 물을 막을 수 있다. 우리가 토목공사라고 하죠. 토목공사 그때 느낀 토목공사의 느낌은 기토가 아니라 바로 무토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이고 무토 같은 경우는 일간여왕하면 간목, 병화, 개수를 쓴다고 했지만 기토는 작은 텃밭이기 때문에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는 뭘로 본다? 그냥 심어져 있는 화분 같은 것 아니면 화초가 심어져 있는 텃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기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은 필요가 없겠고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따뜻한 햇볕과 병화와 뭐가 필요하다? 개수만 있다라고 하면 기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기토가 간목을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토가 예를 들어서 진술충묘월에 태어나서 왕하다거나 무토가 정관에 투출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목을 쓰고요. 그 다음에 묘월의 기토는 간목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무토는 왕하면 무조건 간목을 써야 되지만 기토는 왕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저는 무토는 일단은 차취하고 병화 개수를 위주로 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4, 5, 묘월 뜨거운 여름 같은 때는 개수가 핵심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해자, 축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핵심 관건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기토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또는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되는데 다 같이 어디를 지칭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즉 월지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월령이 왜 중요하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이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월령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사주를 보는 두 가지 축이 되는데 중화라고 하는 말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주도 역시나 중화된 사주를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이 중화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말하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말하는 것이죠.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고요. 그 다음에 해월, 자월, 주간은 겨울이기 때문에 매우 춥다라고 볼 수 있죠. 인묘진월은 따뜻한 봄이 되는 것이고 신유술월은 서늘한 겨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좋아하는데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된 사주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의 절기를 보게 되면 입하와 소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입하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계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4월, 5월 미라고 해서 4, 5미 남방이 되면서 방향은 남쪽이 되는 것이고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4월은 지금의 4월은 이제 초여름이라고 해서 초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하라고 합니다. 중하. 그 다음에 미월은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말하는 것이고 4월, 5월, 미월이 바로 양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이죠. 염상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또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합니다. 이 뜻은 뭘까요? 굉장히 뜨겁고
춥고 건조하다, 조열하다. 그래서 이제 4월, 5월, 미월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조열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쓸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때는 염상절은 화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는 화생토하죠. 그래서 포태법부로 봐도 화토동궁과 수토동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명리학은 화토동궁을 취하고, 예를 들면 다른 풍수지리 같은 경우에는 수토동궁을 이렇게 취한다라고도 봅니다. 근데 명리는 화토동궁을 취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다? 화토는 같이 왕하다. 그리고 상생으로 봐도 화가 토를 생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극하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의 화가 왕한 계절에는 금이 약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하면 물이 버글버글 끓죠. 화다수갈이라고 해서 화가 왕한 4월, 5월, 미월은 수는 절지, 태지, 양지로 가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은 수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4, 5, 미월의 목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목분비회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화다목분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화다목분, 기본적으로 목이 화를 생하지만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나무가 불에 타서 날아간다, 재가 돼서 날아간다, 또는 이제 목분비회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이렇게 화다수갈이 된다든가 화다목분, 그 다음에 목분비회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화토동궁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5월, 미월은 너무 뜨거운 염상절이기 때문에 또 조후라고 하는 것이 매우 급박하다. 여러분들 한여름 뜨거운데 30도, 40도, 저 진짜 뜨거운 나라는 만 40, 50도 이상도 올라가는 데가 있죠. 그런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차가운 냉기가 있어서 그 뜨거운 열기를 식혀줘야 되겠죠. 이 조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후를 조절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너무 뜨겁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줘야 되고, 수만 있어서는 약하니까 금이 있어서 금생수해서 4월의 기후를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4월에서 알아봐야 될 것,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축유미, 진서미, 신유술에 모두 지지의 장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장간이라고 하는데, 이 사라고 하는 것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무토는 초기가 되는 것이고, 경금은 중기가 되는 것이고, 병화가 본기가 돼서 사의 본기는 바로 병화라고 보는 것이고, 경금도 장생된 경금이기 때문에 이 경금도 세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화가 원체 왕한 병화가 있기 때문에 경금이 그렇게 크게 세력을 얻지는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도 화토동궁에서 무토도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 진술충미 월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지만 사중에 있는 무토는 우리가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쓸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은 최소한 요 정도,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우리가 알면서 사주를 분석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상절인 4월에 일간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라고 했고요. 전원토와 같다, 논밭과 같다, 또는 정원과 같다, 또는 분토라고 해서 화분 속에 있는 작은 토와 같다라고 했고요. 무토는 건토이지만 기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고 해서 뭐 니사라든가 습니라든가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뻘 같은 개념 있죠. 바다라든가 강에 물기를 머금고 있는 갯벌 같은 개념을 기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왕하면 간목으로 소토한다라고 하지만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토이기 때문에, 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일단 화초가 심어져 있는 그러한 논밭과 같기 때문에 왕하더라도 뭘 쓰지 않는다, 간목을 어진간하면 쓰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를 들면 뭐 토왕절에 기토가 되는데 무토가 천간에 투출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간목을 쓰고요. 그 다음에 묘월의 기토 같은 경우에는 간목을 취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기토일간이 왕하다라고 해서 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기토라고 하는 것은 화초가 심어져 있는 그러한 토이기 때문에 따뜻한 햇볕과 적당량의 물만 있어주면 된다. 물론 병화 개수가 가장 이상적인 사주의 배합법이긴 하지만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고요.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도 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병화 개수를 쓰는 사람과 정화 임수를 쓰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토라고 하는 것이 4월에 태어났습니다. 자, 4월이라고 하는 것 염상절 염천지절이라고 했고요. 매우 건조 조열하다라고 해서 조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급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머금고 있는 습토이긴 하지만 뜨거운 여름에 물기를 머금고 있는 토도 금방 말라버리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화다토조라고 해요. 화가 너무 왕하면 토가 건조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월의 기토는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도 해줘야 되지만 기토가 마르지 않도록 윤택하게 하도록 또 기토를 물기를 갖다가 머금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역시나 수라고 하는 것이 존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역시나 기토는 임수를 쓰는 것보다는 개수를 쓰는 것을 더욱더 좋아한다. 기토가 4월에 태어나서 개수를 얻게 되면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기토가 마르지 않도록,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계속 비가 내려서 땅이 마르지 않도록 해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개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시원하게 조절시켜준다, 조후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에 개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여름에 비가 시원하게 한번 내려서 천하를 갖다가 이렇게 윤택하게 해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4월에 기토가 개수를 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작은 우로수 같은 경우는 금방 마릅니다. 뜨거운 여름에 예를 들면 아스팔트가 엄청 뜨겁습니다. 진짜 뜨거운 여름에 아스팔트 위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할 정도로 굉장히 뜨겁다는 얘기죠. 땅도 햇볕이 너무 쬐다 보면 그렇게 바삭바삭 마르게 되죠. 그때 물이 있게 되면 금방 증발돼서 날아갑니다. 적당량의 물은 금방 없어지게 되니 반드시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수를 생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토가 4월에 태어났을 경우에는 수로서 기토를 윤택하게 해주되 수가 너무 약하니까 식상인 금을 얻어서 개수를 갖다가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임금과 같은 개념이고요. 이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주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월령입니다. 이 월령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간이 태어난 배경, 환경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는 것이 월령, 월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개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사주의 틀, 사주의 구성을 보는 것이 바로 격국이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중화시키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왕세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주가 좋은 사주냐, 당연히 중화가 잘 이루어진 사주인데,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중화가 잘 되어야 되느냐, 바로 왕세와 한열이 되겠습니다. 자, 왕세라고 하는 개념, 다른 말로 왕상휴수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왕상휴수라고 하는 것은 사주 안에 있는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 중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 왕세, 왕상휴수인데, 이 오행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또 뭐가 될까요? 당연히 일간의 왕세,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중요합니다. 이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이 사주의 주체가 되는 것인데,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게 되면은 이 사주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간도 어느 정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간의 왕세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한난조습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우냐 차가우냐
건조하냐, 습하냐를 보는 것입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사람, 동물,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 습도가 맞아야지만 좋은 국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세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이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왕세를 추론해내는 용신이 바로 억부용신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한열을 추론해내는 용신을 우리가 조후용신이라고 하는데, 용신치용법은 대략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두 가지가 바로 억부용신법과 조후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결국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일간, 기토일간이 되겠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겠습니다.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는 것은 기토로서 음토가 됩니다. 그리고 월지사화라고 하는 것은 얘는 양화가 되겠습니다. 본시 사화는 음이 되고 오화가 양이 되는 것인데, 사화는 용, 양이라고 해서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왜 그러냐면 그 지장간 속에 답이 있습니다. 사화라고 하는 것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병화가 바로 본기가 되는 것이요. 정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시 사화는 음이지만은 그 본기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비유하자면 몸체는 여자이지만 그 성질이 남자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도 조금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쓰는 것이고, 오화 같은 경우에는 반대가 되겠습니다. 얘는 채양, 용음이라고 해서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쓰는데, 오화가 본기가 정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채음, 용양, 채양, 용음 이런 걸 엇갈리시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기토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음토가 양화를 받습니다.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니 저것은 정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정인격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인격. 근데 이제 이건 정인격으로 보셔도 되고요. 정화가 4월에 태어난 것처럼 그냥 저 같은 경우 준걸록 격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정인격으로 보든 준걸록격으로 보든 기토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마치 정화가 4월에 태어난 것처럼 득령했기 때문에 신왕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신왕사주. 그 다음에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조열하죠. 매우 뜨겁고 건조하기 때문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라고 해서 텃밭 같은 개념인데, 4월에 태어나게 되면 토가 마르게 되죠. 토라고 하는 것은 적당량의 물기가 있고 따뜻한 온기가 있어줘야 되는데, 원령 자체에 온기가 있기 때문에 화보다는 수를 얻어서 기토를 윤택하게 해주고 토를 해주고 그 다음에 조후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에는 얘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얘는 음토 양금을 받기 때문에 얘는 상관격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금이 이제 물론 이제 오늘 명식하고는 달리 시간에만 투출될 필요는 없겠고요. 연간에 이렇게 투출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술년에 이렇게 4월생이면 이것도 뭐로 볼 수 있죠? 상관격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4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준걸록격 또는 정인격으로 봐도 상관없겠고, 경금이 투출되는 경우에는 뭘로도 볼 수 있다? 상관격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일단 4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기토 자체가 왕합니다. 기토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텃밭 정원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열하다는 얘기죠. 뜨겁고 땅이 마르다. 그래서 먼저는 물을 얻어서 기토를 윤택하게 해주죠. 기토를 윤토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4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수로서 이렇게 조절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죠. 물론 개수가 없는 경우에는 임수를 치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토 입장에서는 임수를 치용하기보다는 개수를 치용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기토 입장에서 개수는 우로수와 같고요. 임수는 강호수와 같기 때문에 개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비가 내리는 것과 같죠. 근데 강호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물을 갖다가 길러서 기토를 윤택하게 해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같은 수라 하더라도 개수가 임수에 비해서 월등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토는 왕하지만 수는 4월이면 여기가 절지가 되죠. 4월이면 절지가 되기 때문에 수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개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개수를 생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뭐 경금이 있어서 개수를 생하면 상관, 생재가 될 것이고 신금이 있게 되면 식신, 생재가 될 것입니다. 기토는 무토하고는 달라서 왕하더라도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와 달리 4월에 태어나게 되면 개수로서 용신을 취용하고 그 다음에 식상인 금으로서 그 수를 도와주는 생재의 틀이 된다라고 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조의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지 4화를 봤습니다. 4월이라고 하는 계절, 초여름이 되면서 굉장히 뜨겁고 건조한 기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기때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적당량의 물기도 있고 햇볕도 있어줘야 되는데 4월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기토 자체가 건토, 말라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4월은 반드시 수가 있어서 기토를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연지에서 다시 4화를 봤다라고 하는 뜻은 그냥 불이 하나가 더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4월에 염렬한 그런 중에 화를 하나 더 보면은 기온 자체가 더욱더 상승해서 더욱더 조열해지고 더욱더 건조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4월에 화가 하나 있으면 예를 들어서 40도 정도 되는 온도가 50도까지 이렇게 상승했다라고 이해를 해야지만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 이게 글자로만 보이지 마시고요. 이 글자를 통해서 현상학적인 것을 이렇게 유추해낼 수 있다라고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상론이 되겠습니다. 4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밭이 있는데 뜨거운데 더욱더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땅에 있는 모든 작물이 다 바싹 마르게 되죠. 반드시 물을 길러다가 물을 주거나 또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 기토에 심어져 있는 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연간에 있는 을목은 기토 입장에서 을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를 들면 잡초와 같다라고. 물론 저 잡초가 말라서 죽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은 차라리 이런 것은 오히려 뜨거운 열기를 가중시켜 버리기 때문에 제거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물론 감목이 사위에 올라오지는 않겠지만 감목 같은 경우는 제거하기보다는 수를 얻어서 감목을 생해주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이지만은 을목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없기 때문에 제거시켜주는 것, 수가 있다 하더라도 제거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월간에 신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 신금은 연간에 있는 칠사를 제거하죠. 식신, 제살의 용도도 있고 만약에 수가 있다라고 하면 금생수해서 수를 생해주는 수의 근원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역시나 물이 있어야지만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주고 그래야지만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 줘야지만 금이 녹지 않을 것이고 기토도 윤택하게 될 것인데 문제는 일제에서 해수를 봐서 기해 일주가 되었습니다. 해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양수죠. 양수. 기토 입장에서는 정제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해 충이 되는 것이 오늘 사주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해충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해중에 있는 임수, 간목을 다 채용할 수 있는데 월지 있는 사화가 사해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사화, 격국도 상처를 받지만은 또 용신으로 써야 될 해수마저 상처를 받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생시에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자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물론 사해충이 됐기 때문에 해수는 용도가 크게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자수를 얻었다라고 하는 점이 좋을 것이고요. 관살 혼잡이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거는 식신제사를 했기 때문에 거살류관이 되기 때문에 관살 혼잡은 되지 않는다.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이고요. 수가 있지만 사해충 되는 것을 구제하지 못했던 좀 문제라고 보여지고, 똑같은 갑목인데 갑술시죠. 이것도 관사로 잡으면 되지 않겠죠. 을목을 제거시켰기 때문에, 신금으로 을목을 거살했기 때문에 정관을 남겨놓고 칠사를 제거시킨 것이 되죠. 이렇게 되면 사해충이 되죠. 수기가 거의 사해충으로 인해서 거의 매우 부족한 운이라도 이런 것은 반드시 금수운으로 가서 수기를 얻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을축시 같은 경우에는 을축시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해충 구제가 되지 않고요. 다시 칠살이 이렇게 시간에 등재하는 것은 기토 입장에서는 잡초가 자꾸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좋게 볼 수가 없겠고,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다른 것이, 자, 이거 해수하고 인목하고 인의 한목이 됩니다. 목이 된다고 해서 해중에 있는 임수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자작자작 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점은 사해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 매우 좋은 점이고, 병화가 있어서 사주 자체가 좀 뜨거워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해충이 구제가 되고 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오늘 중에서는 이 병인시 절하면 조금 추천해 드릴 수 있을 만한 생시라고 보여지고요. 비슷한 구조로서 정묘시가 있긴 하죠. 이것도 해묘한목이 되죠. 해묘한목이 되기 때문에, 물론은 해묘미 목국 전체적인 삼합을 말하기는 하는데, 왜냐면 묘가 여기는 미가 없죠. 미가. 그래서 완전한 삼합은 아니고 이걸 갖다가 준삼합이라고 해요. 또 이것도 사해충이 구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 병인시도 사해충이 구제가 되고 병인시도 사해충이 구제가 된다라고 봤을 때 둘 중에 그럼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라고 봤을 때 저는 정묘시보다는 병인시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사해충이 돼서 해수의 공력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습토 하나를 좀 얻은 것은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운은 목화 운이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기사시 같은 경우에는 사해충에 다시 사해충 사화가 3개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해충. 그래서 오늘 중에서 이 기사시도 저는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생시라고 보여지고요. 을축시도 별로 좋게 보이지 않고, 경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해충이 어쩔 수 없이 되어 있고요. 사중에 있는 경금 투출돼서 상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가 이 정도 또 있기 때문에 수만 조금 더 보충될 수 있다고 하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금수운으로 가는 것을 가시 좋을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신미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이따 손치더라도 해미한목이 어느 정도 사해충을 구제시켜 줄 것이냐,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신미시는 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의미가 크게 없고요. 임신시, 계유시 같은 경우는 사해충은 구제가 안 됩니다. 임신, 계유시 사주 자체가 한습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을해시도 마찬가지로 을목에 다시 투출되는 것은 좋게 볼 수 있고, 해수를 얻는 것은 나쁘지 않겠지만은 을목에 다시 투출하는 것은 좋게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늘 만약에 태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병인시라든가 또는 경호시 정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